자, 지금부터 정치 얘기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추격자들 점점 더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영상 보면서 호남 2박 3일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급해졌습니다. 자, 구장 차장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시장이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그 야권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남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광주에서 지역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전남 목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부시장을 찾아서 상인의 간담회를 했고요. 이 시장을 순회하고 저녁에는 이 복지분권 자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이 초청 강연에도 나섭니다. 말 그대로 이 호남을 지금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를 찾은 이재명 시장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소개해드립니다. 광주 또 호남 정치는 또 저의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사회적 삶을 만들어준 계기는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제재 일변도 강경 정책만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우리의 외교 대북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취했던 햇볕 정책을 반드시 참고하고 또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추격전 시작됐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호남에서 2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 도전을 했는데요. 자, 동아일보의 민동용 차장 나오셨습니다. 이 얘기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길 거다. 국민들은 재수하는 상품보다는 나와 같은 신상품 더 좋아할 거다 얘기했습니다. 네. 굉장히 한 명을 향한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아주 고강도로 때리고 있는 겁니까? 분명하게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12년 대선에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한테 패배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야말로 신상. 네. 그 전까지 성남시장으로서의 실적도 있고.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그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민정수석까지 역임을 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과연 무슨 성과를 냈느냐. 네. 사실 노무현 정부가 그 노무현 정부 말기 때도 문재인 전 대표가 비서실장 할 때도 사실상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꼬집는 거죠, 지금. 그런데요. 며칠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랬습니다만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9년 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제가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비판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 이제 시작된 거죠. 선거가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만 가면은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는 현상 나타나는데 저는 앞으로 더 호남이 훨씬 더 요란하고 뜨거워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요, 지금 호남 민심을 잡으면 대권에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것이 야당 대선 주자들의 공통된 분석인데 왜냐하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호남에서 40% 가까이 높아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반문 정서가 강합니다. 그래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바로 호남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야당의 안방입니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아성, 안방이 바로 호남이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다. 야권의 주장에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남 출신들의 어떤 유권자들의 성향 자체가 수도권으로 전파력이 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호남 사람들은 평론가들의 도시다라고 할 정도로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을 잡는 대권을 위장하고 있어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광주에서 경선에서 1위를 해서 결국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하게 호남에서 아마 쟁탈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에 광주와 전주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아, 출장 갔다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호남 민심 이제 류보를 하러 갔었는데요. 이 광주에 지금 앞서 문재인 전 대표가 40%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여론조사는 30% 선에 머물러 있고요. 실제 지역에 내려가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30%도 좀 안 될 것 같다. 아, 체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 평균만큼 호남에서도 문 전 대표가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시민들이 또는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문재인 비토 정서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표 내가 좋다고 말하기에 좀 꺼려지는 이른바 샤이 문재인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런 게 있긴 어떨까요? 그 현상은 사실 강하게 나타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제가 이제 호남을 자주 떠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아주 높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50대 중반 이후로는 불만을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은 공개석상에서 많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체감 불만의 온도는 비교적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머러스한 연설도 하지만 발언을 잘 듣다 보면 굉장히 고강도, 아주 선명하고 뭔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발언이 있는데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놓고 8조 원 몰수하라. 이게 정의다.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런데 이재명 그 시장이 얼마 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인가요? 네. 그걸로 고소도 했었습니다. 네. 법률가들이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고소를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시장이 비법률가면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네.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도저히 법률적으로 안 된 걸 왜 할까? 결국은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했는데 저희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요. 네. 편법 불법적 상속이라 했거든요. 네. 그러면요. 편법 불법적 상속이면 상속세 물리면 되는 거지. 네. 이재용 부회장이 전부 다 받은 재산 전체를 몰수할 수는 근거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저 알면서 지금 계속 저러고 있거든요. 네. 과연 그 의도가 뭘까? 네. 결국은 문재인 대표 아까 추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지금 이재명 시장은 좀 떨어지거나 네. 정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문재인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초조감의 표시다. 그래서 좀 무리한 발언이 좀 많이 나온다. 삼성 때리기 하면 무조건 표 나온다.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엄연한 사실은 여론조사 해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앞서 있는 건 맞고 양강구도라고 저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얘기했지만 약간 벌어진 듯한 인상이 최근에 흐름상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1인자를 향한 공격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일주일 사이 맹공을 퍼부었는데 또 그랬군요. 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에 이미 친문 세력으로까지 해놨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후임자까지 이미 정해놨을 정도로 네. 친문 세력이 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 견제구를 좀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이 3선에 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선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대통령 될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만 이거 다음번에 자기 사람을 딱 심겠다고 뭔가 이름을 듣긴 들었나 보네요. 예, 사실 이름이 이렇게 나도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그 사실이라고 사실이 혹시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요. 그 근거는 이제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이름이 이렇게 놔두는 건 얘기하면 금방 알만한 사람인데 이제 네. 사실 본인이 박원순 시장이 대선으로 본인을 가기 때문에 네. 후임자가 있더라도 그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성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저 민주당의 3선 이상의 서울 네. 의원들이 꽤 있는데요. 네. 그 의원들한테는 사실상 내년에 대선 후보,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3선, 4선 한 의원들이 그 이후에 어떤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지 않으면 네. 사실상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얘기하는 친문 세력은 아마 이제 이른바 비문재인 쪽 네.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름을 밝히자면 뭐 추미애 의원을 얘기하는 지금 현재 추미애 대표를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가 지난해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이른바 친문 세력이 많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니까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표랑 좀 가깝지 않은 상대적 거래가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 문재인 대표 생각에는 추미애 당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최진 소장님 말씀하신 내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했던 분도 추미애 대표가의 다른 분인가요? 다른 분입니다.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딱 한 명을 집은 건 아니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총체적 문제로 볼 수 있는 게요. 네. 아직 대통령 탄핵도 결정이 안 났고 또 대통령 선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대통령은 문재인 그 전 대표가 되는 것이고 내년 서울시장에 과연 친문에서 후보가 나올 거냐 비문에서 나올 거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앞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김칫국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 통째로 좀 들이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문재인 전 대표나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볼 건지 도대체 나라를 책임져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국민들한테 이 자리다툼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요.
자, 이 여론조사는 20%대였다가 쭉 뛰었거든요. 31%. 흔히 대세론이 있다고 얘기하는 기준을 이제 30% 선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근년 들어서 어떤 특정 후보가 30% 벽을 뚫은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문 캠프,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뭐 경사가 났다고 느끼겠네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지난 탄핵 정국 몇 개월 동안, 7, 네. 8개월 동안 그 이전부터 해서 가장 골머리를 썩였던 것이 이른바 20%대의 박스권에 완전히 갇혀 있다. 20% 네. 안팎, 25%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1%가 나왔다는 건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네. 문재인 대표 쪽에서 보기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면 6%, 3% 갔다가 1월 둘째 주 이번 주인데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후보로 넣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가요? 아니면 저희가 좀 준비한 걸 봤는데 네, 좀 이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후보로 안 넣은 것인지 쭉 보니까 없어요. 네. 근데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론조사할 때 후보를 안 넣을 정도까지로 이제 처진 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할 때 8명 정도를 넣는데 이름을. 네.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집어넣었더라고요. 그걸 봐서 네. 이제 박원순 시장을 기타 인물에 네. 넣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셈입니다, 지금. 네. 그만큼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위상이 그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 볼 때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런 거를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 들어오니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야권 후보들이 1등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만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여권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 공격하는데 전면에 나선 것은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대구에서 한 말입니다. 아니 이런 약속을 어떻게 아무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 안 합니까? 설 명절날 고소치다가 자뻑한 건 2장 주자고 약속했으면 그거 안 지키면 쫓겨나는 판인데 그럼 유엔 총회 결의가 그러면 고도도판에 그 룰마다도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도대체 저는 이런 것을 그냥 한마디로 아무도 관심을 갖거나 그냥 밟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반기문 총장님의 그 현재의 사고방식이 난 정말로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분이라는 데를 분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만듭니다. 이제 고스톱에 비유하는 비유법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유엔의 결의안을 보면 유엔 사무총장 지낸분은 공직이 좀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글이 있는데 그거 왜 안 지키냐. 고스톱 치다 한 장씩 주기로 받기로 한 거 약속 안 지키면 판이 엎히는데 이런 약속 안 지키는 분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말한 거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안희정 지사가 네. 온건 모드에서 좀 강경 모드로 옮겨가 네.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네. 정계를 떠나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주 파격적으로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네. 또 공동으로 공약을 또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반기문에 대해서 아주 고강도 공격을 퍼부었는데 네. 그래서 본인이 지지도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네. 또 본인의 선명한 노선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존재감 부각 전략을 네. 본격적으로 좀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야권의 후보들이 보면요. 네. 문재인 후보를 제한 나머지가 보면 전부 다 문재인 때리기에 나섰거든요. 네. 제일 유력한 야권의 후보를 갖다가 상대로 이 삽바 싸움을 해야지 자신도 뜬다 이렇게 됐는데 안희정 지금 후보라 그래야 되나요? 안희정 뭐 이렇게 예비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예비 후보도 있는 지사는 지금 의외로 네. 문재인보다는 지금 반기문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안희정 후보 그 예비 후보에 대해서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무심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페이스메이커하고 끝까지 가서 내가 이길 거다 그러는데 네. 바로 이런 모습 보면 마치 페이스메이커 같은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그런 의혹을 또 확인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차기가 아니라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이후에 차차기를 노린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근거가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여권의 후보를 때리면서 네. 자기 지지층에게 아 우리 팀이구나, 네. 우리 팀 선수구나, 그러니까 네. 뭐 친노, 친문 또는 범야권의 안희정 같은 인물이 있구나. 그런데 아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로 하고 다음에는 안희정을 시켜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저런 뭐 반기문 때리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선 후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교육했을 때 곁에 서 있던 유순택 여사 모습을 봤는데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등등 나머지 야권의 주요 후보들의 부인은 과연 어떤 분인지 아내의 내조 정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봅니다.